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준혁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하고 몇 분 정도 유튜브 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좋네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 좀 피부도 좀 깨끗이 하려고 산에도 좀 갔다 오고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왔습니다. 이쁜가요? 네. 종조를 공부하게 된 여러 사연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늘 한평생을 사는 지역이 팀이랑 8개 시민팀이 공익단체 팀이랑 풋살 리그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 작업에 중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또 각성한 이런 측면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면서 그 20년의 정치가 저는 한번 사이클을 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다시 만들어서 포스트 노무현 이후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런 일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겠다고 이제 소심하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제가 무슨 대단한 연고를 가지고 도전한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진보 개혁 정치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나가 프로그램인가에 같이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뉴스 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뉴스에서는 제가 조금 농담의 수위를 많이 낮춰야 돼요. 양 옆에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막 저를 말려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희두 씨도 그렇고 거 씨도 그렇고 저를 더 이렇게 더 뒤에서 밀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이 쫀쫀한 굉장히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민 씨는 실은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실은 말렸고요. 아직 나와야 된다. 조민 씨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입장하고 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장관 저자와의 대화에서 대기실에서 민희를 만났는데 제가 만난 이후에 가장 좀 표정이 밝게 되고 아주 쾌활해졌더라고요. 원래 이제 민희 성격이라서 너무 기쁜 아버지 제가 사진을 한 장 찍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봉사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 좀 인생을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인생이 좀 피폐해져서 조금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리시고 저희 프로에 한번 모시고 나오세요. 제가 잘 설명을 해줄게요. 지난번에 최영 의원 나왔을 때 우리 박성호 우리 총선 준비하는 우리 또 정치탄압 대책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최강욱의 단점은 뭡니까? 제가 같이 생활했을 때는 큰 단점은 일단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먹어 보이는데 맨날 저보다 어리다고. 그런 나는 해보세요. 그러면 단점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 인간은 욕을 저렇게 잘하지. 욕을 잘하는 거하고 정말 부러운 건 순발력 있게 재치 있게 하는데 너무 날라다녀서 그런 점이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전락을 하는 게 단점. 훌륭한 학교죠 거기가. 최욱 의원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4월달에는 결론을 좀 한번 내려야 하지 않을까. 만나서 이제 아직 재판이 아직 안 끝나서 그 고민이 이제 재판 언제 끝날지 가 세니까요. 요즘에 인기 좀 실감하십니까?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광화문 쪽에 좀 있었는데 거기서도 좀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대장동 파 관련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재판 과정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젠가 보니까 또 김용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한테 유리했던 진술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싹 빼고 그 조서에서 네. 뭐 이 얘기도 새롭게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김용 부원장 재판의 핵심은 일단 6억 원이거든요. 총 그러니까 기소는 8억 4,700인데 실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6억 원입니다. 근데 그 6억 원이 1억, 3억, 2억 이 순으로 전달됐다는 건데 그 전달했다라는 사람의 증언은 유동규뿐입니다. 근데 유동규의 증언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되게 코믹하게 탄핵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웃기도 하고요, 사람들. 근데 그 유동규의 증언을 간접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원래 그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뭐냐면 정민용 변호사가 그 베란다에 그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의 베란다에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기 위해 그 1억이죠. 그러니까 코트 안에다가 빼갔다는 끼고 갔다는 그 1억을 들고 그러니까 받고 나오는 전 과정을 굉장히 유심히 잘 지켜봤다. 그렇게 얘기를 증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증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났죠. 뭐냐면 실제로 지켜본 게 아니고 그 베란다에서 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그래서 다리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주목한 게 뭐냐면 조서에는 그 전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유심히 정확히 다 지켜본 것처럼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답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가 조작됐다라는 걸 사실상 재판장이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게 왜 기사가 잘 안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현재 공무원 그것도 검사가 특정인의 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드러내면 그 진술의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데 그 진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후에서 형사 절차에 또 진행될 새로운 형사 절차가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시자님은 저희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 나와달라고 하면 거기 나갈 겁니까? 뉴공이나 뭐 다스베이다 이런데. 안 나가고 싶은데요. 왜요? 이게 지금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를 알리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거 너무 거기 나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과거의 행적을 숨기고 싶은 게 많죠. 숨겨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김어준 진짜 비겁한 게 저한테 그 거의 없다를 좀 놔달라고 계속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스베이다 갔을 때 왜? 그랬더니 자기 출연을 시켜야 하는데 수요일에 녹화하거든 다스베이다가. 그래서 시간대를 우리 수요일날 코너를 거의 없다를 빼주거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요일날 코너를 우리가 7시에 원래 하던 걸 6시로 땡긴 거거든요. 근데 비겁하게 있잖아요. 거의 없다 나가는 거 보니까 뭐 비중 있게 나가는 것도 아니야. 거의 없다한테 물어봤어. 야, 너 김어준 거기 나가서 뭐 하는 거냐? 그때 자기도 지금 열받았다는 거야. 보니까 거의 액세서리야. 김어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 우리 검찰에 대한 그 지금 행태에 대해서 우리 박성호 우리 당시에 그 선임행정관이 뭐 윤정수 씨 오래 있었으니까 끝으로 우리 검찰의 문제점 하나 지적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문 받도록. 올해 가장 죽이고 싶은 기사가 있어요. 올해 가장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찾으셨던 거죠. 제가 이거 오늘 찾은 건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기레기 수적자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팔로우해 주시면 뉴스 보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저 오늘 올린 건데요. 울었잖아요, 윤통이. 근데 그리고서 어머님이 언제 자꾸 하셨냐고 막 슬픈 질문 던졌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에 윤통이 갔었던 거 아세요? 그거를 갔어 놓고서 어머님이 언제 자꾸 하셨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하고 거기 갔던 걸 만약 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근데 가기 전에 한 번쯤 옆에서 얘기해줄 법도 하고 혹은 본인이 기억을 되새김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그래서 제가 잘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뒷부라지면서 선물. 또 아까 두 번째. 안녕하세요.
이원 지역구에서 온 40대 주부입니다. 이현옥 지역?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원우 의원님께서 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부들이랑 여러 단체에 이제 공놀이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럼 너는 어느 당? 저는 아까 좀 희준님께 부탁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MZ 세대라는 말 참 많이 듣는데 40대라고 항상 좀 항상 날 마음 괜찮겠는데 항상 40대는 예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중고대끼리 이야기할 때 정치 뉴스를 그렇게 아침에 9시 5분부터 시작해서 밤에 10시 2시까지 거의 하루 일과를 정치 평자에 가깝다는 소리를 듣는데 주부들한테 제가 소스를 주고 싶어도 이제 엑기스를 주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당황해지고 그래서 20대 프로그램 괜찮은 있는 것 같은데 40대 주부들이 사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까 그 기린 추적자 가보시면 그 공유하기 좋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사실 제 채널도 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기존 핵심 당원들이 20개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이제 데일리로 하루에 2개씩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유통되냐. 근데 제가 매번 민주당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정보 유통 창구 이 흐름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여론 형성이 주로 어디서 되나? 이건 사실 당에서 케어를 안 하면 아무리 당원들이 의지를 갖고 뭐 한다 해도 이게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끝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게임의 빗대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 다들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적군이 만약에 이제 우리의 어디 멀티를 치러 온다 병력들이 그럼 그것을 치러 나올 때부터 우리가 알림을 받아갖고 대응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알림을 보고 그때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전투가 벌어져서 여기 깨졌는데 그때 불난 걸 보고 아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크게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후자인 것 같은 거예요. 최소한 정보 아까 유통 창구 맘카페라든지 혹은 청소년들, 청년들 완전 다 파편화돼 있어서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오는가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계가 그걸 되게 빠르게 캐치하고 공론화시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정찰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당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분들께도 대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 흐름을 캐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모을 것인가 이건 한번 저도 집단지성의 힘을 어디서 모을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지난 대선 때 4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게 만약에 40대 투표율이 한 4~5%만 높았어도 아마 이겼을 겁니다. 40대가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가장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 세대거든요. 근데 40대들이 허리인데 사실은 허리인데 경제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등이 많이 키웠죠. 불만들도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많이 있었던 것과 사실이거든요. 근데 40대가 의뢰이 뭐 민주당 당연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2030, 뭐 60대 이상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건 떠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겠지만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총선에.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40대의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한 15명밖에 없습니다. 40대, 30대 다 합쳐서. 그러니까 74년생이 지금 50살인데 그 74년생 이후 75년생부터 국회의원이 한 15명밖에 없다는 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그 총선에서 40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물론 뭐 40대라 해서 잘한다 뭐 이런 보장은 없지만 젊지도 않잖아요.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인데 그런 분들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뭐 조상훈 변호사 40대죠? 네. 이 박성호 40대고 김성현 소장 이제 50 됐잖아요. 아좀 넘었죠. 정부 때는요, 그 워낙에 왜곡이나 선동하는 기사가 많아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가려진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좀 올리는 편이에요. 일종의 약간 시즌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도 너무 강하게 푸시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 밥갈이 하고 싶으실 때 그때 쓰시라고 제가 딱 보자마자 볼 수 있도록 다 직관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만 딱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만 남고 사실 뉴스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휘발되니까 한번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사진을 저장을 해두시고 뭐 누구한테 뭐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슬쩍 보내는 거 아니면 보여주는 거 이렇게 총알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가서 이제 밥갈이 할 시즌 됐잖아요. 그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장면들을 잘하고 계세요. 영상을 포함한 문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 스토리 영상을 의무적으로 웹일부에 등록이 되면 당에 제출하면 시도당이 권리당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쏘아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PR 영상을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제한 없이 뭐 찍으면 거기에 뭐 자기 핸드폰 번호도 넣을 거고 연락을 주십시오. 자기 정견 발표를 해서 이 당원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원들 DB를 3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문자도 3번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럼 시도당 의무적으로 보내주게끔 권리 당원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합동 연설을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온라인 상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정해지면 모든 후보가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시도당에 와서 온라인에 이야기를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그거를 권리당원을 써주게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이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게끔 이 자질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불만이 있었던 게 가점, 관점만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시민들이 그 배가 고픈 것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접근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혁신이가 말을 했고 지금 이미 보고가 됐고 그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통과될 겁니다. 마지막 한 분만. 저기 한마디 하려면. 아니 하실 다른 말 꼭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 앞에 있는 분.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를 방송하면서 짤들을 올리거든요. 후원으로 거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기라는 거, 후원시 의견을 기라는 짤들이 올라오는데 혹시 그거에 제가 법적인 용어. 알고 그쵸. 되게 심각한데 저도 그래서 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유족분들이랑 그 동의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악마화하고 희화하게 일대 원래 전략이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악마화 시켜놓으면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 정통성 이어가야 되니까 그걸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아까 플랫폼 저희 뭐 얘기했었잖아요.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저들은 꼭 그 반대급부를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저쪽에서 그냥 이쪽 권리당원 것처럼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1,000원 가입하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성애 뭐 하나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답변해라고 하면 분명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혹은 무언가 답변을 하면 뭐 핵심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계속 뿌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 한 번이 아니라 더 큰일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쪽에서 권위를 아예 훼손시켜버리고 주변 사람 떠나게 하고 죽여버린다. 그렇게 독립시켜서 그게 여태까지 늘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사실 다 돼서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기 이춘재 씨가 나와서 별로 한 건데 노래라도 하나 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차 노래 한 마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번 하세요. 자 이제 질문이 많이 질문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한 마디씩 하고 사진을 그 전체 사진 찍기에는 여기 공간이 좀 비좁을 것 같아서 각자 찍으라니 각자 자기 또 저희가 앉아 있고 뒤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어떻게 다 돼요? 의자를 이렇게 앉으시 이쪽으로 돌아서 찍으시면 돼요. 알았어요. 기춘자 얘기도 많이 내비도 많이. 알겠습니다. 기춘자님 얘기해. 네, 여러분 뉴스 보기 되게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파이팅 있으신 분들이니까 참고 보지만 또 보기 싫으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 그럴 때 뭐를 추천하냐면 수요일 6시 존나가를 추천해주시면 제가 쉽고 좀 가볍고 즐겁게 좀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모토인데 댓글에 꼭 지금 웃을 때냐 이런 댓글 꼭 달려요. 근데 저는 웃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진지하면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6시 존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심리전 중요하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정의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적고 계신데요. 이재명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다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함께 따라주는 것이 지지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지지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아신다면 해석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같이 움직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민주당의 편으로 재판도 돌아설 것이다. 왜냐면 그때쯤 하나하나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화나실 텐데요. 저는 뉴스를 볼 때 저 뉴스의 배경을 항상 생각합니다. 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인규가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썼는데 저는 그게 제가 뭐 정치적 제기를 도모한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고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상징 파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도에 넘어가서 자꾸 논쟁화시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 수 앞을 우리의 반응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나가기도 아까 황희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미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화만 나고 병이 생깁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전국을 돌파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또 김성희 소장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넘기는 거는 우리 당 의원 제 후임입니다. 같이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무력하지만 거의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고 이따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뒷부리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리 정도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잠깐 드리겠습니다.